우리가 성경책, 특히 구약 성경을 읽을 때 과연 이 이야기들이 사실이냐, 과학적으로 검증될 수 있는 이야기냐, 이런 질문에 많이 부딪히게 되는데요. 특히 천지창조에 관한 이야기라든가 지구와 인류의 역사, 또 그 지구와 인류의 나이에 대한 부분, 또 노아의 홍수 사건 이야기, 뭐 한두 가지가 아니죠. 우선 이런 부분들이 과학적으로 좀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고 납득이 돼야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이 믿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녀들 교육하는 부분에서 또 많이 부딪히고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오늘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런 이야기를 좀 해주실 분, 그분의 좀 이력이 독특합니다. 이분은요, 서울대 미생물학과 분자생물학을 공부하신 과학자시죠. 그런데 또 나중에 신학을 공부하셔서 지금은 이제 목회자가 되신 분인데, LA 연합교회의 김수미 목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목사님, 어떻게 제가 갖고 있는 이런 질문, 목사님 교회의 그 어린 아이들뿐만 아니라 요즘 뭐 미국의 그 교육계에서도 많이 부딪히는 그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창조론이냐 진화론이냐 이거부터 이제 시작이 되죠. 네, 그렇게 시작은 하지만 사실은 이제 세계관의 문제거든요. 예. 그래서 성경을 믿느냐, 또 성경을 어떻게 믿느냐, 그리고 이제 일반 세속적인 관점으로 이제 모든 걸 해석하느냐, 결국 그 차이인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뭐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마지막 6째 되는 날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그거를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뭐 창조냐 진화냐 이런 것들은 사실 소위 우리가 말하는 어떤 과학, 이걸로 뭐 증명 이런 문제는 아니에요. 과학이 이제 사람들이 조금 이렇게 오해하고 계시는데, 과학이냐 종교냐 이런 어떤 비교가 아니라 과학 중에서 우리가 실험을 하는 과학이 있거든요. 그런 거는 뭐 감독님이 하시든 제가 하든 같은 프로토콜에 따라서 하면은 같은 결과를 내고 같은 어떤 논리 구조 안에서 설명을 해내고, 이런 과학들, 그러니까 반복이 가능하고 관찰이 가능하고 지금 현재의 일을 다루는 거, 이런 과학들이 이제 소위 우리가 말하는 과학적 뭐 과학, 뭐 검증하는 과학, 실험 과학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런 과학들은 뭐 제가 창조를 믿든 진화를 믿든 상관없이 같은 결과를 내고 같은 설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과학이라고 하지만 조금 이제 또 다른 어떤 카테고리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설명을 하는 과학들이에요. 예를 들면 뭐 화석을 연구한다든지, 아니면 뭐 과거에 어떤 이런 뭐 이 그랜드 캐년이 어떻게 생겼는가, 이런 것들은 누가 반복해서 해볼 수도 없고, 지금 또 뭐 실험적으로 그거를 뭐 이렇게 증명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과거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 화석을 보고 이제 설명을 해내는 그런 과학이 있어요. 뭐 역사과학, 기원과학 이렇게도 말하는데, 이제 그런 과학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어떤 가정을 하고서 우리가 그것을 설명하느냐. 그러니까 옛날에 이러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이렇게 해석이 될 것이다. 또 이렇게 한다면 이런 거를 기대하고 그것이 이렇게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과학이거든요. 그런 과학이 이제 예를 들면 창조든지 진화든지 이런 것들은 그런 설명하는 과학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도 만약에 과학이라고 한다면 뭐 예를 들면 성경이 진짜다, 뭐 하나님이 계신다, 혹은 안 계신다, 이런 것들은 증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데, 이제 그런 것을 가정을 한 다음에 설명을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진화 같으면은 아예 하나님이라는 그런 초월적인 존재가 없다라고 가정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건 뭐 아무도 검증할 수는 없는 건데 가정을 하고 모든 거를 이제 시작하는 거고, 그렇지 않고 창조라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이 계신다, 초월적인 어떤 존재가 계시고 그분이 우리는 이제 성경에서 기록된 그 하나님이다, 이렇게, 그것도 가정이잖아요. 그 두 가정을 한 다음에 그 가정 안에서 설명을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과연 어떤 것이 더 말이 되는가, 그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창조냐 진화냐 뭐 이런 것들은 바로 아까 금방 말씀드린 그런 역사과학, 기원과학, 설명하는 과학. 그래서 그것은 가정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서로 다른 가정에 의해서 다르게 설명을 할 때 과연 어떤 게 더 설득력이 있는가, 말이 되는가, 이제 그런 결국은 얘기인 거죠.
그런데 어쨌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아이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또 이제 부모도 또 아이들에게 그걸 이해를 시키고 이제 설득을 시켜야 되고 납득을 시켜야 되는데 우선 뭐 가장 우리가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부분이 쥐라기 공원 같은 영화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공룡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지 않습니까? 그럼 이 공룡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냐 아니면은 어떤 그 진화의 과정에서 나온 변종이냐 이런 건 어떻게 설명해 줘야 됩니까? 그럼 아이들한테? 그 진화론자들이 얘기하는 그 이제 그 공룡의 그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거하고 그다음 이제 성경을 토대로 해서 공룡을 설명을 해볼 수 있거든요. 성경에도 나오나요? 나오죠. 예. 공룡이? 네네. 오호. 공룡이 욥기에도 나오고요. 욥기 이런 데는 아주 이제 좀 정확하게 그 묘사가 되어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성경 군데군데에 탄닌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아마도 창조학자들이 주장할 때는 이제 그게 이렇게 용이나 혹은 뭐 공룡 혹은 뭐 이런 그런 이제 지금도 뭐 그런 비슷한 또 동물들도 많이 있어요, 사실은. 이제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어떤 존재. 예. 근데 이제 그게, 성경이 번역될 때 그게 공룡으로 번역은 안 됐죠. 공룡이란 단어는 성경 번역된 이후에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킹 제임스 버전이 영어로 번역된 그로부터 한 230년 후에 공룡이란 단어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공룡이란 그 자체 단어는 성경에 없지만, 그 전부터도 뭐 예를 들어서 베헤못이라든지 그 욥기에는 베헤못으로 나오고 뭐 리워야단, 레바야탄 뭐 이런 것들 단어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그럼 과연 뭐냐? 그게 무슨 동물이었냐? 네, 지금 다 멸종됐기 때문에 몰라요. 그런데 이제 그 뭐 이렇게 설명해 놓은 것들 그런 거 보면 이거는 도저히 뭐 하마나 코끼리일 수가 없다. 이거는 공룡이 정확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죠. 야, 이 성경에 공룡이 등장한다는 얘기는 오늘 처음 듣네요. 제가 강의하는 것 중에 성경과 공룡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들 특별히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강의들이 있어요. 근데 다 강의하고 이게 말이 되니 이렇게 할 때 너무 말이 된다는 거죠. 아이들이 받아들여요? 그럼요. 너무 받아들여요. 제가 이제 제 아들이 하나 있는데 유치원 다녔죠. 프리스쿨 여기서 다닐 때 아주 이제 세큘러 그런 이제 유치원을 다녔어요. 그런데 제가 애를 픽업하러 가면은 스토리 타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선생님이 뭐 책 읽어주고 그래서 이제 그날 보니까 이렇게 뭐 공룡 이야기 같은 걸 막 읽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책들은 다 이제 진화론에 근거한 책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애 데리고 나오면서 선생님이 오늘 무슨 얘기 해줬어? 그랬더니 뭐 공룡이 있는데 뭐 락이 떨어져가지고 다 뭐 죽고 어쨌다 이제 그래서 그게 맞아? 그랬더니 얘가 그때 한 4살 정도 3-4살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엄마 선생님이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 이렇게 그러니까 나름 자기가 이제 뭐 제가 그렇게 디테일하게 가르친 적은 없지만 제가 이렇게 뭐 세미나 자료 같은 거를 만들고 할 때 이제 어깨너머로 본 거죠. 그래서 이제 어릴 때부터 이렇게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먼저 이렇게 선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했을 때 얘가 그 얘기를 듣고 나름 아무리 어려도 자기의 어떤 그 생각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 안에서 그게 말이 된 거죠. 근데 이제 선생님은 이제 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얘가 이제 하나님을 모르면 저렇게 할 수 있구나라고 나름 이제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아이들에게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또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세계관을 먼저 심어주면 아이들이 나름 뭐 정확하게 설명하고 반증할 수는 없겠지만 그 나이에 그러나 나름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은 이렇게 하나님 모르면 이런 소리도 하는구나. 그래서 어릴 때부터 가르쳐주고 어릴 때부터 성경을 정확하게 가르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도 목사님의 그 아드님은 그래도 목사님한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학교에서 뭐라고 가르쳐도 자기가 이제 잘 알아서 정리할 수 있는 능력이 이제 어려서부터 컸지만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선생님이 일방적으로 막 가르쳐 줬을 때 아이들이 오게 되는 그 가치관의 혼돈이 좀 심각하겠어요. 굉장히 심각하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하고 교회나 주일학교에서 뭐 또 혹은 뭐 믿는 부모님이라 하더라도 하던 얘기보다 이제 학교에서 듣는 얘기가 훨씬 많고
거기서는 기본적으로 다 이제 성경은 말이 안 된다, 하나님은 없다. 사실 알고 보면 그 굉장히 무신론적이고 또 반성경적인 교육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뭐 무의식적으로 그냥 다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안에 벌써 그냥 아유 성경은 뭐 그냥 이야기야, 스토리야. 이게 뭐 진짜가 아니야. 이게 이미 딱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일주일 동안 배우고 주일날 잠깐 와서 1시간 뭐 주일학교 선생님 얘기하는 거 들어봐야 아유 그냥 지겨워 뭐 아유 말도 안 돼.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어릴 때부터 이게 정말 전쟁이에요. 세계관은 전쟁이고 사단이 우리 어린 아이들부터 바로 이제 공격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말 더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그러니까 태어났을 때 혹은 뭐 태중에 있을 때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제 정확한 그런 또 어떤 뭐랄까 논리적으로도 잘 설명을 해주면 아이들이 이해 못할 것 같아도 다 하더라고요 또. 그러니까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네. 그 학교에서 뭐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그런 논리적 수업을 받고 또 지식을 이렇게 배우는데 갑자기 교회에 와서 이렇게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다 보니까 갑자기 무슨 하늘에서 비가 쏟아져 가지고 지구가 다 물에 잠기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굉장히 아이들이 헷갈려 할 것 같아요. 이 노아의 홍수 사건도 이게 설명이 될 수 있습니까, 아이한테? 그럼요. 네, 창조과학에 시초하신 헨리 모리스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버지니아 텍에서 수질학 쪽으로 디인을 하신 아주 이제 분이시고 뭐 굉장히 학자세요. 예. 그런데 그분이 또 신앙도 굉장히 좋으신데 이분이 그 제네시스 플러드 그러니까 창세기의 그 홍수라는 책 아주 기념비적인 책을 쓰셨어요. 이제 그 책 안에 보면 이분이 이제 그 과학자로서 홍수가 일어났다면 이러이러한 결과들이 이제 추론되고 또 실제적으로 그런 것들이 관측되고 관찰되고 하는 그걸 굉장히 정말 그 책은 너무나 잘 쓰여진 책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책들이 시작되면서 이 창조과학이라는 분야가 사실은 이제 이렇게 확대됐는데 너무 설명이 잘 되죠. 잘 설명을 하시죠. 진화론자들도 나름 지금 예를 들면 그랜드 캐년이 어떻게 생겼냐 저렇게 엄청난 저 지층들이 언제 다 쌓였느냐 뭐 이런 것들 이제 지질학자들이 이제 다 연구하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랬을 때 과연 그러면 그분들이 갖고 있는 그 세계관 진화론적 오랜 세월 동안 쌓이고 쌓인 그 세계관으로 설명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이런 이제 헨리 모리스 같은 분이 창조론적인 입장 성경적인 입장으로 해서 쭉 설명해 놓은 거하고를 비교할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어떤 것이 말이 되는가. 예. 지질학에서도 이제 큰 두 가지 어떤 설명하는 가정들이 있는데 동일 과정설이라 그래서 지금 우리가 관측하는 이 내용이 옛날에도 동일하게 일어났다 라는 가정을 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뭐 사건이 없이 늘 통일한 그 변화로 지금까지 왔다라고 주장하는 게 이제 동일 과정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한 1년 동안 쌓이는 걸 보니까 뭐 1mm가 쌓였더라. 그런데 이만큼 쌓이려고 보니까 이게 뭐 수십만 년이 걸리더라. 이렇게 거꾸로 이제 역산을 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관측을 할 때 1mm 올해 쌓이지만 만약에 내년에 뭐 비가 와서 확 쓸고 내려갔다. 그러면은 오히려 쌓이는 것보다 패이는 거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쌓이는 것들이 격변에 의해서 어떤 사건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고 주장하는 게 이제 격변설이에요. 그래서 이제 동일 과정설, 격변설. 예. 그랬을 때 그럼 격변설로 설명을 하면, 그러니까 저희 같으면은 이제 그 격변은 아마도 한 이제 4,300년 전에 일어난 노아 홍수. 그게 이제 그 설명을 보면 전 세계를 뒤덮는 그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더라 그랬기 때문에 그리고 그 물의 소스가 그냥 40일 동안 주야로 비 온 것뿐만이 아니에요. 사실은 거기 설명에 자세히 보면 땅이 깨지면서 땅 안에서 물이 나왔다 그러거든요. 근데 저희가 지질학 배울 때 땅 속에 지구 안에 물 있다는 얘기는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멘틀이 있고 뭐 외핵 내핵. 근데 최근에 그 노스웨스턴 대학에서 광물을 가지고 연구를 해봤더니 이 멘틀 속에 엄청난 양의 물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제 그 멘틀 하부에는 전 지구의 지금 우리 바닷물을 다 포함하는 만큼의 물이 아직 남아있다. 네. 그러니까 아마도 그 멘틀의 상부층에 있던 물들이 그 성경에서 기록한 대로 땅이
이렇게 burst open이에요. 이렇게 깨치면서 이게 터져 나왔다. 그러니까 물의 소스가 사실은 이 땅에서 나온 그 기품의 샘에서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물하고 또 40일 동안 뭔가 이제 궁창이나 뭐 뭔지 우리 궁창이 정확히 모르지만 하여튼 그 위에서 쏟아지는 물하고 이 물이 있었다고 그러던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뭐 시뮬레이션을 많이 해요. 뭐 창조과학자들이 궁창이란 게 과연 뭐였며 그때의 그 물의 상태는 어땠었는지, 왜 홍수 전에는 다 온난 다습해서 사실 아담과 하와가 옷을 벗고도 살 수 있었고, 또 이런 화석 증거를 보면은 뭐 1m짜리 잠자리 이런 화석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리고 뭐 엄청나게 하여튼 커요. 뭐 덩치들이 나뭇잎, 뭐 나무 이런 것들도 굉장히 큰 거에 많았고, 뭔가 하여튼 이 지구가 하나님이 사실 만드시고 보기에 힘이 좋았더라. Very good.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인류가 타락을 해서 저주를 받고 이제 점점 안 좋아지는 쪽으로 가긴 했지만 여전히 굉장히 좋았던 거예요. 홍수 전까지는. 그래서 이제 그런 뭐 동물들도 많이 크고 뭐 굉장히 번성하고 다양한 것들이 있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랬는데 이제 홍수라고 하는 그 일이 이제 일어나면서부터 이게 환경이 굉장히 급작스럽게 바뀌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으면 노아 홍수 전에 사람들은 수명도 거의 1000년 살잖아요. 900년 이상 다 살고. 그런데 이제 그 이후로는 수명이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거든요. 무두셀라는 969살까지 그렇죠. 살았다면서요. 이제 기록된 제일 오래된 산 사람이죠.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하나님이 처음 우리를 만드실 때 굉장히 잘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 이전에. 예. 그래서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사실은 생명 과실을 먹으면서 영원히 사는 건데,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타락하고 저주를 받아서 그때부터 사실은 점점 안 좋아지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워낙 잘 만드셔가지고 처음에, 그래서 이제 노아 홍수 전까지는 그래도 꽤 이제 오래 살았던 거죠. 한 1000년 가까이씩 전부 산 거예요. 그런데 이제 홍수 이후에 사실 저희가 쓰나미 같은 거 한 번만 지나가도 환경이 뭐 너무 뭐 다 폐허가 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전 지구가 물에 덮일 정도니까, 그리고 그게 뭐 단순히 그냥 물만 조용히 뭐 이렇게 증가했다 감한 게 아니라 화산 폭발, 뭐 지진, 뭐 그러니까 엄청난 이 지구의 어떤 격변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뭐 판구조론 그런 거 이제 아시겠지만 전 대륙들이 뭔가 옛날에는 한 덩어리였는데 이렇게 부서진 그런 자국들이 보이잖아요. 그것도 이제 동일 과정설로 설명하면 뭐 이게 조금씩 이렇게 벌어져서, 근데 이제 자연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현상들을 우리가 디텍트하면 대부분은 기하급수적으로 일어나요.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면 그러니까 exponentially 이렇게 증가하거나 이렇게 감소하거나. 그래서 이것도 뭔가 격변에 의해서 확 깨지는데 처음에는 이제 와르르 깨졌다가 점점점 대륙이 이제 지금은 슬로우 다운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슬로우 다운 해서 지금 여기 끝자락에 있는데 여기를 measure해서 1년에 뭐 요만큼 움직이니까 그거를 리니어하게 이렇게 역산하니까 오랜 세월이 걸리는 거예요. 그게 몇십만 년, 몇억 년 그렇죠. 걸리는 뭐 거죠. 부르는 게 값인데, 그래서 이게 훨씬 더 사실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죠. 아, 그래서 그러니까 검증할 수는 없겠지만 설명이 훨씬 더 말이 되니까,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창조과학 하시는 분들이 그랜드 캐년을 가는 게 그래서 그러시는 거군요. 이제 제일 많이 이렇게 드러나 있잖아요. 지층도. 확인할 수 있는 게. 네, 보이니까. 예. 그래서 뭐 설명하기 너무 좋은 곳이죠. 저는 이제 뭐 진화론자였고요. 반 하나님적, 반 교회적 굉장히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실 사고하는 방식, 새로운 뷰를 열어주는 거거든요. 관점을. 그러면서 학교에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것들이니까, 근데 들어보니까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말이 더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내가 진화론을 그냥 아무 비판 없이 받아들였던 것들,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는 걸 오히려 깨닫게 되고,